서아는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났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서 거울을 보는 것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33살 경남의 한 시청에서 근무하는 7급 공무원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봄빛이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암벽꽃나무들이 하얗게 피어 있었습니다. 서아는 커튼을 걷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이 집에서 산지 이제 1년 반이 되었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갈게. 현관에서 구두를 신던 준호가 가방을 매며 말했습니다. 35살인 남편은 중견 전자부품 회사의 영업팀 과장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었지요. 응, 조심히 다녀와요. 서아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베어 물며 대답했습니다. 준호가 문을 닫고 나가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둘은 대학 선후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서아가 29살 때였습니다. 첫 만남은 대학로 근처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고 서아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이라면 괜찮을 것 같아. 서아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2년 반의 연애 기간 동안 둘은 주말마다 만났습니다. 영화도 보고 맛집도 다녔습니다. 준호는 가끔 회사 일로 약속을 미루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결혼식은 가을에 올렸습니다. 하객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커플이라며 축하를 건넸습니다. 서아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고 준호의 아버지는 사위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었습니다. 신혼집은 준호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이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 단지 24평형이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준호가 이삿날 베란다에 서서 말했습니다. 서아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평온했습니다. 퇴근 후 함께 장을 보러 가고 주말에는 근처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아는 남편이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고 준호는 가끔 꽃다발을 사왔습니다. 준호의 월급은 자신보다 2배 가까이 많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 그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 준호의 말투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꼭 사야 돼? 마트에서 서아가 과일을 고를 때였습니다. 준호가 카트를 밀며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비타민 보충하려고. 요즘 과일 너무 비싼데. 서아는 말없이 과일을 다시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가슴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서아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하지만 그런 일들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사소한 지출에도 준호는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반면 자신이 쓰는 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준호가 큰 쇼핑백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 회사에서 쓸 가방. 명품인데 세일해서 샀어. 가방 값은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을 때 서아는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옆에서 준호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서아는 자신을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계속 무거웠습니다.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시작되던 6월의 어느 저녁이었지요. 서아야, 우리 앞으로 돈 관리 따로 하자. 준호가 소파에 앉아 맥주캔을 들며 말했습니다. 서아는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갑자기 왜? 부부라도 각자 프라이버시는 있어야지. 요즘 다들 그렇게 산대. 서아는 수세미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생활비는 각자 벌은 만큼 내는 거지. 넌 40만 원, 나는 80만 원. 비율로 치면 똑같잖아. 서아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호는 아무렇지 않게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준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온한 숨소리였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걸까? 다음 날부터 생활이 바뀌었습니다. 장을 보러 갈 때마다 준호는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건 내가 먹을 거니까 내 돈으로 내. 마트 계산대 앞에서 둘은 각자의 물건을 나눴습니다. 계산원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습니다.
서아는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뒤 서아는 냉장고에 물건을 넣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울 수 없었습니다. 이 마스크팩 내 거지. 공용 돈으로 사면 안 돼. 샴푸는 각자 사서 쓰자. 나 지성용 써야 하거든. 사소한 것들이 계속 쌓였습니다. 휴지 한 장, 세제 한 통까지 따졌습니다. 서아는 지쳐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아가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준호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 저녁 뭐 먹을래요? 난 밖에서 먹고 올게. 친구들이랑 약속 있어. 또요? 지난주에도 나갔잖아요. 왜? 내가 번 돈으로 내가 쓰는데. 그래도 주말인데. 넌 왜 이렇게 잔소리가 많아? 좀 조용히 살자. 각자 알아서. 준호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아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옷을 갈아입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쿵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서아는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거실은 조용했습니다. 서아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이후 서아는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에게 기대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도 각자 차려 먹었습니다. 식탁에는 2개의 밥그릇이 놓였지만 함께 먹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빨래는 더 이상 하지 않았습니다. 셔츠가 세탁기 옆에 쌓여 있어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 내 빨래 안 해줘? 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서아는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하라고 했잖아요.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아의 마음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사랑도 미움도 아닌 무관심이었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렸습니다. 서아는 출근길에 그 눈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뽀드득 소리가 났습니다. 예전에는 이 소리가 좋았는데 이제는 아무 느낌도 없었습니다. 집안은 더 이상 집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잠을 자러 오는 공간이었습니다. 다녀올게요. 응. 아침마다 주고받는 인사가 전부였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서아야, 이번 설에는 꼭 와야 한다. 요즘 너희 둘 사이가 안 좋다는 소리를 들었어. 며느리가 좀 더 노력해야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니? 생각해 보겠습니다. 통화를 끊고 서아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버거웠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술자리와 당구장을 전전했습니다. 주말이면 친구들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각방을 쓰기 시작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서아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우리 방 따로 쓸래요? 준호는 의외로 순순히 동의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서아는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방문을 닫자 조용해졌습니다.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출근길 동료가 물었습니다. 서아씨,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요. 괜찮아요? 아, 네. 괜찮아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혼자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아는 그 소리가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서아는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나무들이 앙상했습니다. 이혼할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장에서 소문이 날 게 뻔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서아는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도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갔다. 남편과 말을 섞지 않았다. 감정도 없다. 그저 숨만 쉬고 있다. 일기장을 덮으며 서아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삶일까? 결혼 3년 차 봄이었습니다. 4월의 어느 화요일 오후였지요. 서아는 시청 민원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준호 씨 보호자이신가요? 마산의료원 응급실입니다. 환자분이 공장에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서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사고요? 자세한 건 오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커튼을 걷자 준호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 한쪽이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팔에도 화상치료용 거즈가 붙어 있었습니다. 여보. 준호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이 기계 폭발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2도 화상이 팔과 목, 얼굴 일부에 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흉터가 남을 수 있어 성형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준호는 일주일간 입원했습니다. 서아는 매일 퇴근 후 병원에 들렀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산재 처리됐죠? 응. 그건 됐어. 그럼 됐어요. 서아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퇴원 후 준호는 집에서 쉬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서아야, 나 성형수술 받아야 할 것 같아. 산재로 일부만 되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이래. 한 500만 원 정도? 나 지금 여유가 없어서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서아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 각자 알아서 하자고 했잖아요. 당신 말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도 이건 다르잖아. 다치셨으니 각자 알아서 치료비 마련하셔야죠. 서아야, 제발. 더 이상 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며칠 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서아야, 준호 수술비 너 도와줄 생각 없니? 아무리 그래도 남편인데. 준호가 그동안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건 모르시잖아요. 어머니는 아들 편만 드시니까.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그렇게 나오면 안 되지. 가족이라면 저도 가족 대우를 받았어야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습니다. 준호는 결국 친구들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서아는 그 모습을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안 됐다. TV에서 뉴스를 볼 때 느끼는 정도의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준호의 친구가 서아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재수씨,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남편인데. 서아는 웃음이 났습니다. 할 말 끝나셨으면 끊겠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아는 그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준호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에게 빌린 돈과 적금을 깨서 마련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다고 했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장마철이었습니다. 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서아는 매일 똑같은 일상을 반복했습니다. 준호도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둘은 거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신우이가 찾아왔습니다. 언니,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오빠가 얼마나 힘든데. 오빠는 제가 힘들 때 도와준 적 없어요. 각자 알아서 살자고 한 건 오빠예요. 신우이는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아는 어느 날 회사 동료에게 이혼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서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돌아오자 준호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야, 우리 이대로 계속 살 거야? 잘 모르겠어요. 나도 잘못한 게 많아. 인정해. 하지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이미 너무 많이 깨졌어요. 생각해 볼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서아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서아는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었습니다. 저축계획, 전세집 알아보기, 혼자만의 일상 만들기. 하나씩 적어 내려가며 서아는 처음으로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서아는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서아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이혼할지 계속 살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시작이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의 마음속에는 작은 봄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무관심이 한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죽일 수 있구나. 내가 미워한 게 아니라 그냥 모든 게 끝났던 거야. 하지만 이제는 다른 생각이 들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어. 나를 위한 시작. 서아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나를 사랑하기로 했다. 그 문장을 보며 서아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이번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올 거야. 내게도. 그렇게 서아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자신을 찾아가는 긴 여정의 시작이었습니다.